어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최초 상태에서 돌아왔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문제가 이제 최초 상태에서 돌아오는 거, 그쵸? 오늘 요 상태까지, 그쵸? 요 상태까지, 그죠? 계정 생성하고 설치, DNS 같은 거 설치하는 거까지 했는데 수 같은 걸로 명령어 통해서 해봤는데, 자, 이거 이제 간단한 버전으로 한번 일단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최초 상태로 돌아가야겠죠. 그 다음에 분명히 처음 로그인은 계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첫 로그인은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코리아 ST라는 계정을 생성. 그 다음에 비밀번호 세팅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랜카드 활성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오토포워딩, 그 다음에 PTO프, 코리아 ST의 1.0.1에 자, 포트 둘둘둘 3 또는 둘둘둘 3 2가 되겠죠. 반대로 적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FT 접속했으면은 수를 통해서 루트 계정 로그인. 그 다음에 로케이트 EMP 03를 했는데 이제 뭐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업데이트 DB 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DB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트 EMP 03가 잘 먹었겠죠.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ETC로 시작하는 어떤 네트워크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걸 들어가서 거기다가 오토 커넥트 트루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매니저 이렇게겠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매니저 이거를 재부팅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재시작. 여기까지 하고 뭐 이제 중간중간에 과정은 생략을 했죠, 그죠? 요게 이제 좀 간단한 버전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자세히 한 버전.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 최초 상태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다시 기계를 켜야겠죠, 그죠? 왜냐면은 최초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안 돼요.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기계를 켜는 거죠. 복원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루트 로그인. 그 다음에 코리아 ST 계정 생성. 그 다음에 코리아 ST 계정 여기 비밀번호 세팅. 비밀번호는 코리아 1, 2,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코리아 ST 계정을 만드는 이유. 자, 보통 루트 대신 모든 일을 수행할 마스터 계정 하나는 꼭 만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IP ADDR 통해서 랜카드 이름 확인. 그 다음에 랜카드 이름 확인과 동시에 이 EMP0S3 그러니까 확인해봤더니 뭐예요? 이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 EMP0S3가 만약에 안 켜져 있으면 다시 켜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IP도 확인해야겠죠. 10.0.2.15. 그 다음에 포트코어딩. 네트워크의 고급에 뭐 들어가서 하는 거는 뭐 딱히 안 적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 그 다음에 게스트는 10.0.2.15에 22번 포트. 자, 하는 이유. 자, 가상 머신
3개는 원래 바깥에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개구멍, 즉 패드포워딩을 이렇게 풀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푸티 접속 이래 포트의 정면 나누는 이렇게 들어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아직 뭐 이 코리아라는 계정은 어떤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자, 수 명령어를 통해서 유트 계정 로그인. 자, 유트로 로그인한 이유가 뭘까요? 자, 코리아ST 계정은 시스템에 관련된 일을 할 권한이 없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한 거죠. 그래서 EMP0S3의 설정을 바꿔야 한다. EMP0S3와 관련된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함. 자, 찾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자, locate EMP0S3 이거 처음에 치면은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해야겠죠. 자, DNF 즉 프로그램 설치. 자, DNF 자, 여기서 설치한 거는 빔, 그 다음에 mlocate 이거 설치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됐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온 이제 etc 그쵸? 로 시작하는 거 여기다가 이제 빔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통해서 문서 안에 이거 추가했어. 오토 커넥트 트루 이렇게 하고 아직 설정 파일에서 바뀐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매니저 이렇게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를 통해서 잘 살아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exit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끝났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이 적힌 버전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DHCP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핸드폰이 갤럭시입니다. 갤럭시라는 핸드폰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카페를 간 거죠. 그 안에 이제 와이파이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외부에 외부나 혹은 뭐 여러분들 친구분들의 집이나
집에 가면 와이파이를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라는 거는 그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공유기라는 건데요. 이 공유기가 정해준 IP를 우리 핸드폰이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카페에 가면 실제로 여러분 핸드폰의 IP가 바뀌어요. 음. 친구분들의 집에 가도 바뀌고요. 여러분 핸드폰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은 수동 IP가 아니고요. 자동 IP 모드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 여러분 핸드폰은 이제 고정으로 IP가 바뀌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 IP 모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 핸드폰이 유연하게 와이파이를 선택을 하면은 그 와이파이가 알려준 IP로 자동으로 이제 막 알아서 바뀌는 거죠. 공유기가 PC나 휴대폰에 적절한 IP를 자동으로 정해주는 방식을 DHCP라고 한다. 잠깐만, 이게 지금 볼 수가 있나? 잠깐만요. 안 나오네. 나중에 봐야겠다. 자, 아무튼 자, 여기서 IPAD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10.0.2.15에 잠깐만요. 여기서 EMP 그다음에 안 나와 있네 제대로. DHCP 관련 설정이 안 나오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IPADD를 하면은 여기에 보이는 요거 있죠? 여기에서 요 24가 이제 이거를 이제 서브넷 마스크라고 합니다. 서브넷 마스크. 사실 이제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보통 IP랑 한 쌍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브넷 마스크가 뭐냐면은 IP 대역을 나누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 그래서 이 24가 무슨 뜻이면은 자, 비트가 24개 있다. 총 32비트인데요. 그 중에 24가 4개가 이게 이제 1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 24는요 1을 말하는 거예요. 1이 몇 개 있다? 24개 있다. 원래는 총 32비트. IP 주소하고 24는 서브넷 마스크다. 그리고 요 24는
요 11111 요겁니다. 1이 이제 많을수록 네트워크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눈다라는 뜻이고요. 1이 많을수록 대역을 좀 큼지막하게 나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IP 라고 하면은 10.0.2.2라고 나오죠. 그렇죠? 디폴트라고 나오고요. 그렇죠? 이거 디폴트 요게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별거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가 집인데요. 뭐 휴대폰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컴퓨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컴퓨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뭐 와이파이에서 이제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는 뭐 와이파이 그냥 자동으로 이제 공유기 통해서 연결하는 거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 컴퓨터 입장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을 텐데, 그걸 이제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즉 자신을 관리하는 상위자, 그러니까 상위 네트워크 통로, 걔를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현재 10.0.2.2다. 사실 뭐 엄청나게 뭔가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딥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따로 필요하시면은 제가 뭐 자료나 영상 또는 이런 거 볼 수 있는 곳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DNS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DNS. 자, 우리가 이제 www.naver.com 요거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일종의 뭔가 전화번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IP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치킨집에다가 뭔가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지금은 핸드폰에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사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전화번호가 뭔지, 그 다음에 전화를 안 하더라도 앱을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전화번호부 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전화번호 외에 042에 111에 1111 뭐 이런 식으로 042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서 전화해서 뭔가를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만 가지고는 전화를 못 건다라는 거죠. 이름만 가지고도 못 걸고 요게 꼭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네이버를 쳐서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자동으로 IP로 연결되었다는 건 누군가는 뭐예요? 해당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치면 누군가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화번호부가 한국에도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168.16.63.1과 2, 3.1과 2. 이게 지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등록을 해줘야 여러분 컴퓨터에서 뭘 할 수 있다? 요 네이버로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얘에 대한 IP가 뭐냐 하면은 요 위에 여기 있는 애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얘네가 이제 둘인 이유가 뭐예요? 1과 2였죠. 자, 하나 더 있어요. 8.8.8.8 8.8.4.4 그러니까 얘네가 둘인 이유가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뻗는다 그러면 인터넷이 마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그렇죠? DNS 네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DNS라고 뭔가 치라고 하면은 좀 전에 알려준 192.
168점, 그 다음에 122.2.1. 요거나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 DNS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유튜브에 뭐 이제 저도 자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가끔 잘 많이 보는데 그 얄팍한 코딩 사전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 거 DNS 얄팍한 코딩 사전에 DNS라고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정리 잘 해놨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자, 이 정도? DNS랑 제가 그거는 따로 정리해가지고 올려줄게요.